김포문화관광학교 뭐였지? 김포문화관광학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즐기는 김포 역사문화기행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포문화원과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즐기는 김포 역사문화기행 김포유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통진 관아와 관련된 유적들을 찾아서 떠나는 역사 기행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포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조민재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각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포청년 한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청년 김인영입니다. 네, 그럼 우리 출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고! 출발. 지금 보이는 요 월곶 생활문화센터 자리가 요 이전에는 월곶 면사무소가 있던 자리인데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바로 통진도호부의 동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김포라는 고을하고 통진이라는 고을이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조선시대가 시작될 때의 이야기고 이 통진이라는 고을은 그 이전 시기에는 또 고을이 3개가 있었어요. 즉 대꽃 양촌면 지역, 그 다음에 월곶면, 그 다음에 하성면 지역에 각각 하나씩의 고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려 말 조선 초 이즈음 돼서 수안현이라는 곳과 이 동성현 두 곳이 바로 통진현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진이라는 고을이 조선이 시작할 때 3배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통합된 통진. 이렇게 이제 영역이 넓어졌는데 지위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더 김포보다는 격이 같은 현이지만 좀 낮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 이 통진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수도를 방어할 수 있는 배후지로서 강화도가 중요시됐기 때문에 1694년에 문수 산성을 쌓게 돼요. 그래서 종육품 현감이 다스리던 고을에서 현령도 아니고 그 위에 그 군도 아니고 바로 도호부가 된 거예요. 3단계 승진을 했네요. 3단계나 격이 올라간 겁니다. 이 통진 고을이.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겠죠. 그럼 관아는 원래 저쪽 고막리 쪽에 있었잖아요. 과연 언제 이쪽으로 왔을까요? 도호부가 된 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상식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있던 고막리 쪽이 조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선 초기에 이쪽으로 옮겨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1914년에 이 통진이 김포에 흡수가 되기 전까지, 통폐합되기 전까지 여기도 한 400년 가량을 갖다가 관아가 있던 중요한 유적지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현이었거나 아니면 도호부였으니까 그 수령을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삼품이지만 실제로 통진은 더 중요시돼 가지고 정삼품급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높은 직급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급은 높은데 그거보다 낮은 직책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단일 행자를 위에다 쓴 겁니다. 이 중에서도 한두 가지만 제가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을이나 이런 관아터를 오게 되면은 오래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좌우로 큰 나무들이 있죠. 250년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이곳이 관아가 있던 곳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제 상징적인 그런 어떤 이 기념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바로 통진 이청이에요. 사실 오늘날 이 관아 터만 많이 남아있지 관아 건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곳은 관아 영역에 속하는 바로 이 아전들이 근무를 보던 이청, 이방청 또는 뭐 작청, 길청이라고도 하는데 건물이 남아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정확히는 1869년에 바로 이 통진 이청을 갖다가 중수를 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바로 일제는 이 통진 2청 이 건물을 일본의 경찰서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910년 이후에 10년 채 못 지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1919년에? 불이 나나요? 1919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강점기. 1919년 아, 3월 1일 아, 네, 3.1운동.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월권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만세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 자리가 바로 주재소 자리였으니까 우리 그 3.1운동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잡혀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순환을 겪었던 장소이기도 하다는 곳이죠. 이 자리가. 그런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이청 아전 근무처가 남아있는 곳은 경기도뿐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거의 아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좋은 유적지가 있다라는 거를 또 우리 아픈 역사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청이라는 걸 아시고 월권 면사무소 또 생활문화센터에 오시면은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 넓은 곳이 객사터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리가 통진 도호부의 객사가 있던, 즉 분진관이 있던 곳입니다. 분진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김포에 오래 사신 분들 분진 그러면 다 아세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중학교 이름이 분진중학교가 아직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진은 뭐냐? 바로 통진의 옛 이름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병합을 한 다음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 명칭은 분진현이었는데 고려시대에 통진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럼 분진은 왜 분자냐? 나눌 분자예요. 물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가 갈래나루라고 분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볼 때 굉장히 주변이 산세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에 또 이렇게 넓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 통진도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위치가 너무나 아주 이 풍광이 너무나 좋은 곳에 문수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김포 향교와 다른 점이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즉 외산문에 해당되는 곳이 고을 규모가 큰 지역에 향교에 입구를 갖다가 이렇게 누각식으로 해놓은 데가 많아요. 2층. 그 누각의 명칭도 바람풍자의 교화하자입니다. 즉 바람이라는 거는 어떤 성인의 교화예요. 그런 어떤 훈화를 입으면은 백성들이 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라는 거죠. 풍화루라는 곳은.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통진 향교는 건물들이 대체로 거의 대부분이 다 요 근래에 복원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외산문 역할을 풍화루가 하고 여기는 내산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강압 공간이라면 저 위는 제향 공간이 되겠죠.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올라가시는 이 계단도 한번 보세요. 돌계단도 굉장히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김포 향교에서 봤듯이 가운데는 공자님 오현에다가 마찬가지로 우리 동방 18년 또 주자 정자 해가지고 25일을 가운데 모시고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건 뭔가요? 너무 티난다. 알아서 좀 사이즈 걸고 이렇게. 저기 세숫대야처럼 생긴 건 뭐야? 여기 있는 글자는 여기는 이제 관세위라는 곳입니다. 우리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잔을 올리러 가는 분들이 올라가기 전에 손을 씻는 곳입니다. 근래 다 이제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거죠.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통진과 관련된 김포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통진에 있는 문화재들이 다 개별적인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통진 관아의 한 부분이어서 너무 재미있었고 앞서서 김포편을 하고 오다 보니 통진편은 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